자, 첼시 이적 시장 계획을 봐야 됩니다. 네. 겨울 이적 시장에도 천문학적인 금전을 뿌리면서 많은 선수들을 데려왔는데 겨울에 데려왔던 선수 중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확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는 사실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바디아실 좋은 타이밍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최고의 활약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좀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드릭은 무드릭은 누구든 간에 잘 써야 됩니다. 비싼 선수이기 때문에 잘 써야 되고. 그렇죠. 나머지 선수들도 눈에 확 띄었던 선수 있나요? 없다고 봐야죠. 얘기하기 어렵죠. 네. 예. 뭐 이제 엔소 페란데스처럼 앞으로의 기둥을 이끌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제 발견된 거는 올 시즌에 그렇죠. 의미가 있겠으나 엔조 하나. 네. 엔소 하나라고 보면 되겠네. 맞아요. 엔소 그 겨울에 이외에. 데려온 게 맞지. 네. 그래. 그 이외에는 결국 이제 여름이나 겨울이나 과연 이 자원들을 계속 믿고 쓸 수 있는가? 네. 결국 임대생 펠릭스마저도 그러니까. 제대로 정착이 안 된 모습이었으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감독과 이 보드진이 해야 될 거는 저는 이제 청소를 한다 칩시다. 형철이 그때 이렇게 언뜻 나오는 거 보면 집을 되게 깔끔하게 치워놓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 청소 좋아하잖아요. 엄청 좋아하시죠. 청소에 저는 가장 중요한 네. 건 절반 이상 버리는 겁니다. 버려야 청소가 됩니다. 공간이 생기는. 네, 뭐 할 때 일단 버려야 돼. 근데 결국에 뭐냐? 잉여 자원 처분 진짜 중요하다. 그죠. 그거를 어떤 포인트로 저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제 첼시가 재정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맞아요. 지금 일단 선수를 판매하고 자리를 좀 만들어야 그치. 돼요. 그래야 FFP와 관련된 어떤 네. 룰들이 있어서 첼시가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장고 맞추고 슬롯이 있어요. 그다 새로 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첼시가 이전까지 굉장히 거액을 들여서 이제 선수를 영입하고 막 장기 계약으로 묶고 예. 했는데 이제는 정리가 좀 필요해요. 그래야 수익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첼시가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이적 시장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선방출은 필수다. 필수. 라는 점을 먼저 좀 전제를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적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첫 번째로 다루는 포인트가 뎁스입니다. 네. 근데 뎁스로 봤을 때 오른쪽 풀백은 사실 리스 제임스랑 아스필리쿠에타가 두 명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리스 제임스가 부상이 너무 많고 아스필리쿠에타는 일단 노세아가 진행이 된 데다가 아마 작별이 유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로마노는 한때 이제 뭐 은퇴가 유력하다는 얘기도 했었고 아스필리쿠에타는 어쨌든 팀을 좀 떠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다행히 이제 리옹에 있던 귀스토 선수가 곧 임대 복귀를 그렇죠. 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 풀백의 뎁스가 얇긴 얇으나 귀스토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잘 활약할 준비만 맞춰준다면 귀스토 활약, 리스 제임스의 어떤 부상에 대한 리스크는 관리를 좀 하는 어느 정도. 그런 차원에서 두 명으로 그래도 시즌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고요. 다음은 미드필더입니다. 미드필더는 엔소 페란데스가 일단 붙박이를 있기는 한데 예. 자카리아 임대 복귀했죠. 사실 네. 후반기 때 거의 안 쓰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3선에 믿고 쓸 수 있는 자원 엔소가 유일한 상황에서 캉테 부상. 코바치치 당장 나간다는 얘기들이 이적서 많고 있고. 루프터치크 쓸만한 자원이 안 되죠. 아니죠. 퀄리티가 부족합니다. 3선은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영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라이스 같이 얘기 나오는 중에 라이스 지금 뭐 다 나요. 네. 그리고 카이세도도 얘기가 있고 괜찮은 삼선들 지금 링크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첼시는 다른 포지션의 선수는 일단 판매를 하면서 안 쓰는 자원을 판매하면서 그 돈으로 삼선 보강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는 마운트와 하베르츠인데 네. 둘 다 퀄리티도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폼이 매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둘 다 이적설이 있다. 그러면 역시 뎁스 강화는 공미 자리도 그치.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얘기 드립니다. 자, 요게 뎁스고 네. 뎁스 이외에 그냥 얘네들은 못해. 그래서 갈아야 되는 포지션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골키퍼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이 부르는 골키퍼층은 결국 케파랑 맨디입니다. 둘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맨디는 일단 올 시즌 부상 때문에 좀 수술을 했던 기간도 그죠. 있었고 나왔을 때 기량이 너무 많이 떨어졌고 노팅엄전의 램파드는 왜 맨디를 썼을까? 왜 그랬을까? 진짜 왜 그랬을까요? 감독님 저 한번 뛰어보고 싶습니다라고 훈련 때 뭔가 얘기를 한 건지. 램파드도 진짜 의중을 알기 힘들어. 근데 램파드가 그런 기용들이 올 시즌에 좀 있었어요. 네. 찰로바 선수를 너무 많이 쓰면서 바디아실이 오히려 못 나왔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뭐 마지막엔 바디아실도 부상을 당한 거지만 그 전에 바디아실이 충분히 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래. 너무 찰로바를 그 왼쪽 센터백으로까지 믿어주다가 팀의 밸런스가 더 엉망인 적이 많았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마 네. 한두 개가 아니야 사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예, 내부적으로. 예. 근데 어쨌든 맨디는 폼이 매우 많이 떨어졌고 케파와 맨디를 봤을 때 기사를 보면 그래도 맨디가 나갈 거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케파는 그래도 빌드업이라든지 네. 나름대로 선방 능력이 올 시즌 맨디보다는 괜찮았고 그치. 근데 케파마저도 키가 작은 골키퍼는 맞아. 중거리슛 방어를 할 때나 선방에 있어서 케파도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거든요. 네. 퀄리티에 있어서는 골키퍼도 얘기가 나올 만하다. 물론 뭐 이 포지션이 케파가 있기 때문에 네. 우선순위에서 가장 위에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좋은 자원을 데려온다 혹은 이적 시장을 보통 플랜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3번, 4번 정도 동안에 이렇게 리빌딩을 하잖아요. 그럼 한 2-3번째쯤에는 골키퍼 얘기도 나올 만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생각은 해야 된다 정도가 되겠고요. 왼쪽 풀백은 7회 쿠쿠렐라, 루이스 홀이 있는데 7회는 정말 잘하지만 예. 부상이 역시 좀 있는. 부상.
편이고 쿠쿠렐라는 일단 팬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어요. 어렵죠. 네, 일단 기량도 아쉬웠지만 그 바르셀로나 언급을 했던 인터뷰 자체는 네. 팬들에게 이런 건 정말 용납이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루이스 홀은 더 성장을 해야 얘 좀 됩니다. 키워봐야 될 것 같아. 네. 장점이 있긴 있어 보여요. 왼발을 잘 쓰기는 어. 해요. 야대로 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은 있는데 임대생으로 이제 부유를 해야죠. 예. 너무 어린 자원이다 보니까 맞아요. 임대를 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퀄리티는 좀 아쉬울 수 있다. 그치.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여기는 뎁스도 퀄리티도 다 좀 애매한데 맞아요. 일단 자리가 비워지는 상황, 부상자가 나오는 상황 다 어. 지금 겹치고 있는 게 중앙 미드필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는 그냥 무조건 보강이 돼서 세 판을 짜야 된다. 이거 여기는 전체 새로 짜야 돼요. 네, 특히 어. 이제 포체티노 감독의 스타일상 삼선에 활동량 많은 선수가 맞아요. 무조건 필요한데 예. 그런 에너지가 있는 자원으로 보강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윙포워드 왼쪽 윙에 이제 무드릭 스털링이 있는데 이 자리는 퀄리티는 아쉽거든요. 그쵸. 근데 냉정히 봤을 때 기존 자원을 그대로 써야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무드릭 같은 경우는 이제 반 시즌 뛴 선수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저게 얘는 어떨 때 보면 기본기가 너무 부족해 보여. 터치가 너무 아쉬우니까. 터치나 슈팅 네. 보면 이거 뭐야? 근데 분명히 포인트가 없는 건 아니거든. 속도나 탕 튀어나가는 게 나쁘지 않아서 네. 이거는 누가 어떤 코치 어떤 감독이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이거보단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선수는 하나의 확고한 장점과 포인트가 쫙 보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보거든요. 근데 무드릭은 그걸 갖고 있잖아요. 예. 쓰기에 따라서 다르다. 근데 본인이 터치라든지 중앙으로 들어올 때 오프더블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약간 이거 난 이거 다른 거 없어. 네. 아르테타랑 에두랑 찍었었잖아. 그럼 뭔가를 봤다라고 생각을 해. 이게 그만큼 나도 아르테타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그런 생각도 하죠. 그래, 트로사르가 오길 잘했다.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풀럼전은 뭐 푸토사를 도움했트 예. 팀이잖아요. 하여튼 무드릭은 저는 좀 더 봐야 되긴 한다. 예, 제가 봐도 무드릭은 근데 차기 감독에 따라서 맞아. 포체티노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스털링도 사실 750억 원을 들인 것에 비하면 기대 이하죠. 근데 이하죠. 두 선수 다 결국은 새로운 이적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다음 시즌에도 바로 처리를 하기보다는 중앙 공격수를 영입한다면 영입을 하고 예. 윙포워드는 기존 자원으로 분류를 해야 될 그치. 가능성, 구성을 해야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른쪽 윙포워드에 퀄리티가 애매한 자원들 플리시카 지은은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죠. 예, 두 선수는 무조건 팔아야 되고 마두에케가 드리블 능력이 좋기는 한데 아직 어린 선수여서 좀 경험이 필요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 정도 자원은 어쨌든 쓰임새가 있는 선수여서 괜찮던데? 예, 팀에서도 마두에케 선수는 좀 힌트를 그려주지 저돌적이야.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다음은 이제 공격수와 세컨톱인데 은쿵쿠가 다음 시즌에 합류합니다. 좀 기대됩니다. 예. 어떨지. 세컨톱으로 아마 뛸 것 같아요. 4-2-3-1 기준으로 딱 그 처진 공격수 그렇죠. 혹은 공미 자리 뛸 때 은쿵쿠 선수는 가장 잘한다고 보는데 넘버 10이나 9.5번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은쿵쿠는 기대가 되고 나머지 최전방 자원들 브로야 사실 사우스햄튼 마이미 때도 그 시야 문제 때문에 갈수록 결정력이나 득점력,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런 스타일의 선수는 사실 탑급 팀의 공격수로는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이제 한정된 무기를 갖고 그렇지. 있으니까. 중위권 에이스 될 가능성? 네. 좀 다르지만 저는 느낌이 미트로비치 정도의 어떤 그런 미트로비치가 링크는 나지만 B클럽의 주전급으로 분류되진 않잖아. 그쵸. 그 정도 느낌이야 약간. 예. 저도 브로야 선수가 그 속도가 빨라서 역습 때 그 침투하는 거는 좋은데 딱 그거에만 아직까지 플레이가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트로비치 비유가 좀 저도 와닿는 것 같고 다트로포파나는 아직까지 영향별 팀을 뛸 때 보면 뭐 킥이나 이런 힘은 있는데 연계 능력이나 어떤 동료를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경험이 더 필요합니다. 쟤는 뭐 이게 첼시상이라 네. 보자마자 첼시죠. 그렇죠. 근데 성장을 해야 된다. 예. 가봉맨 나가야 되고. 나가지고요. 네, 펠릭스 임대 복귀할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최전방 공격수는 이제 루카쿠가 임대 복귀를 할 건데 이 선수는 그냥 참 뭐라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상황에 맡길게요. 어떻게든 해가지고 써야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거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멘탈 뭐 어쨌든 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전방 공격수는 무조건 보강은 필요하다. 네, 근데 보강은 필요하나 그걸 위해서는 역시 다른 포지션의 애매한 자원들에 대한 정리, 공격수도 마찬가지고 판매 수익이 일단 우선시 되어야 첼시가 이적 시장에서 해당 포지션에 어느 정도의 돈을 쓸지 그렇지. 규모를 좀 책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좀 감이 안 잡힐 네. 정도로 스쿼드와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네. 포체티노 어차피 선임 됐잖아. 그럼 포체티노의 어떤 플랜대로 그냥 쭉 가줘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봐요. 결국은 그대로 따라가서 하나의 맞아요. 방향성을 잡는 게 예.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링크를 하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 일단 은kun쿠는 확정이 됐고 골키퍼 자리가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AC 밀란의 매냥 그리고 인테르의 오나나. 오나나는 이제 인테르의 또 재정 어떤 문제 때문에 맞아요. 어쩌면 첼시가 데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예. 있었어요. 일단 뭐 매냥의 경우는 밀란이 좀 쉽게 내주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치크가 이제 AC 밀란하고 링크가 좀 나고 있고 밀란 팬분들은 어리둥절해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걸 활용해서
6천만 파운드까지 제안을 했는데 밀란은 거절했다. 토모리 딜로 한번 터가지고 이제 밀란이랑 얘기하기가 좀 편하죠. 그럴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나나의 경우는 맨디 플러스 현금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루머가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나나의 얘기는 매냥보단 제가 볼 때 조금 더 꾸준하게 얘기가 예.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라야 골키퍼도 사실 얘기가 좀 있습니다. 라야는 지금 발밑 좋은 골키퍼 필요한 팀들은 링크 다 납니다. 네, 프랑크 감독도 적절한 금액 한 4천만 파운드 이상의 그치. 금액이 온다면 팔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네.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우가르테는 파리에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파리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뭐 메디컬을 맡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니까 저는 꽤 괜찮아 보였거든요. 포체티노가 딱 선호하는 삼선의 에너지가 넘치는 그렇지. 스타일. 굉장히 많이 뛰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네. 우가르테라는 선수는 꽤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파리에게 좀 간다는 분위기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카이세도 우가르테 영입 실패로 인해서 이제 대안으로 좀 카이세도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적료가 엄청납니다. 8천만 파운드 이상. 그리고 카이세도를 향해서 굉장히 많은 구단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뭐 그러니까 아스날 얘기 얘기부터 링크 있어요. 났고 네. 맨유에 뭐 첼시에 다 나요. 맞아요. 그래서 카이세도는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할 것이다. 난 개인적으로 이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대단한 포텐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근데 나도 이제 카이세도 경기를 많이 봤잖아. 브라이튼 경기를 봤는데 잘해요. 근데 잘하긴 하는데 야, 뭐 지도자들이 본 게 맞겠지. 네. 근데 난 단점도 좀 있는 것 같거든. 하여튼 무지하게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더라고. 그렇죠. 근데 저는 어쨌든 카이세도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어. 입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 근데 카이세도가 전반기 때 브라이튼 경기를 보면 자기 진영에서 좀 안일한 패스들 할 때가 많았어. 아니 왜 저기서 저렇게 집중력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후반기 때 좀 많이 개선이 돼서 본인도 약간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포체티노라면 카이세도 라이스. 역시 라이스. 카이세도 라이스. 전 그러면 의외로 라이스가 사실 첼시랑 얘기를 봤을 때 예. 아스날하고 링크가 짙잖아요. 첼시하고는 예전에 링크가 되게 짙었을 때가 요즘은 잘 없어요. 램파드 때 있었는데 네. 지금은 별로 없어요. 아마 챔스 진출 여부가 큰 것 같아. 그런 거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거는 그냥 카이세도도 노선을 잡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제 선수를 고르자면 항상 라이스를 픽하지만 오케이. 첼시는 현실적으로 카이세도 쪽에 조금 더 많이 네. 매달려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영입하면 베스트인가? 저는 삼선은 무조건 필요하다. 삼선은 무조건 필요하고 역시 공격진의 퀄리티가 아직 필요하다. 결국 이제 삼선도 필요하지만 공격진의 퀄리티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윙이든 스트라이커든 데려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일단 거의 무주공산에 가까운 공격수부터 보강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근데 이렇게 두 자리를 보강해도 나머지 포지션에 대한 보강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첼시는 지금 새롭게 선수단의 판을 짜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삼선이랑 포워드. 네. 다음에 풀백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 왜냐면 귀스토도 어쨌든 임대복귀생으로 이제 뛰긴 하겠지만 사실 모르거든. 모르죠. 네. 왼쪽은 사실 7회 말고는 애매하고 없어요. 오른쪽 제임스 뭐 귀스토랑 같이 나란히 뛴다 그래도 제임스 자체가 부상이 너무 많으니까 풀백도 저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있는 거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첼시는 다음 시즌이 어떻게 보면 그 2000년대 들어와서 로만 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시대로 가는 거 아니야? 네. 분기점입니다. 분기점이죠. 한 해는 솔직히 얘기하면 말아먹었어. 음. 진짜 큰 상처를 입었단 말이야. 그거 요번에 잘하지 못하면 이런 상처들이 생각보다 치유되는데 오래 걸립니다. 네. 잘하기를 바라야죠. 네. 봅시다 한번.